개인회생 영상을 찾아보시면 내가 소득이 크면 변제를 좀 더 해야 되고 청산가치나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변제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남들보다 채무가 큰데 그래도 똑같은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영업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사업 그만두고 나이도 많아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어디 최저시급에 취업했단 말이야. 그러면 언뜻 봤을 때는 변제금이 낮은 것 같은데 옛날에 자영업 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자가 많이 붙어서 채무가 많이 커졌다. 근데 나도 똑같은가? 나는 3년인가 5년인가 더 변제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변제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소득하고 재산 두 가지입니다. 채무 크기는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소득, 재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채무자가 실수령이 254만 원인데 미혼이야. 밑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데 보증금이 5,500만 원 있어. 소득 254만 원 빼기 1인 생계비 154만 원을 빼면 한 달에 변제금을 100만 원을 내게 되겠죠. 이걸 36개월 납부하면 3,60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보증금 5,500만 원은 서울 기준으로는 소액보증금으로서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니까 마땅히 재산이 없으니까 소득만 기준으로 해서 월 100만 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채무자가 궁금한 거야. 남들 채무 6천, 7천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끝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채무가 1억 5천이 있다, 2억이 있다, 3억이 있다. 그래도 똑같은가? 아니면 채무가 크니까 변제를 더 해야 되는가? 자, 채무자 회생법을 보면 채무가 크면 더 변제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지만 변제금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소득하고 재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지 채무 크기를 기준으로 하진 않거든요. 채무자 회생법 제614조를 보면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있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를 내릴 수 있다. 채무가 5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자기 채무의 5% 이상을 변제해야 되고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자기 채무의 3% 플러스 1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면 된다. 그래서 최소 변제율 요거 이상은 변제해주라 규정이 있고 요거 이상 넘어간다면 방금 보셨던 소득하고 재산 청산가치 이런 걸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고 끝내는 거지. 별도로 채무 크기를 조사해보고 변제금을 더 내라 그런 법률이나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예시에서 월급 254만 원 빼기 1인 생계비 154만 원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36개월 3,600을 변제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채무가 1억이 있어도 3,600 변제하는 거고 채무가 2억이 있어도 3,600을 변제하는 것이고 채무가 5억이 있어도 3,600을 변제하는 것이고 10억 이하까지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니까 10억 언더라면 채무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이 금액을 변제하고 3년 변제하고 끝인 거지 변제금을 더 낸다거나 5년 변제로 늘리는 일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럼 5년 변제한다는 사람도 있던데 채무가 커서 변제를 더 한다는 사람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경우인가? 이거는 재산은 없지만 탕진이 있는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탕진도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거든요. 방금 예시처럼 그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서울 지역에 보증금 5,500밖에 없다. 그러면 소액보증금 공제하면 재산은 0원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토토나 도박이나 사치 탕진 낭비한 돈이 6천만 원 있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는데 이렇게 날린 돈도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6천만 원은 탕진으로 날리고 없는 돈이지만 내 주머니에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6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사람 월급이 254만 원이라고 1인 생계비 154 빼고 한 달에 100만 원 36개월 변제하겠다?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100만 원 곱하기 60개월은 6천만 원 변제하라. 이렇게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변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채무 중에서 최근 채무 비율이 높을 때 변제를 더 해야 되거나 변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 기존 채무 상환한 것이 명백하다면 요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최근에 빌린 돈이 3천만 원 있지만 그 앞에 갚아야 할 3천만 원을 그대로 갚았다. 내가 쓴 건 한 푼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소액의 생활비 있죠. 생활비를 빙자한 사치 탕진 말고 누구나 쓰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소액의 생활비 이런 것까지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채무 비율이 높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최근에 몇 천만 원 빌렸는데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 그 몇 천만 원 어디 갔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투자 손실을 했다거나 탕진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 코인 탕진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최근 채무라는 이유로 날렸다는 이유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거나 도박 탕진, 사치 탕진이라면 당연히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니까 변제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오지 않고 직접 전화로 와서 그리고 회생위원회 재량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편파변제 같은 부분. 예전에 내가 실제로 빌린 게 있어서 갚아줬다. 근데 빌린 돈은 컸는데 갚아준 건 일부다. 또는 내 돈이 아닌데 남의 돈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 재산을 취득했다가 돌려줬다 받았다 돌려줬다 뭐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했다가 개인회생 진행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뭔가 선차할 만한 요소가 있다. 이런 경우에 회생위원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변제
변제율 몇 퍼센트 이상으로 좀 올려달라, 요것만 맞춰주면 그냥 개인회생 개시결정 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 보정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구하는 만큼 변제율을 좀 높여주고 변제금을 더 내고 개인회생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남들보다 채무가 큰데 이거 소득 기준으로 계산해서 이 돈만 변제하고 끝날 수 있나? 나도 남들하고 똑같은 3년인가? 아니면 5년 변제해야 되는가? 원칙적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소득하고 청산 가치이지 채무의 크기는 변제금 산정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억 이하가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0억 언더라면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변제금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채무가 크다고 변제를 더 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3년 변제하고 끝납니다. 그렇지만 도박한 게 많다거나 탕진한 게 많다거나 편파 변제한 금액이 많다거나 이렇게 청산 가치에 반영될 만한 금액이 많다거나 또는 최근 채무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변제금이 더 커지거나 변제율을 더 높이라는 보정이 나오거나 변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